안녕하세요. 저는 가면호 교수님 랩실에서 SAR 이미지 분류에서의 CNN 모델 성능 비교를 통해 위상 정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학기 동안 통성 연구를 진행했던 강태웅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행했던 연구 설계와 연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제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SAR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가 고정된 표적 물체 주변을 직접 이동하면서 전자기파를 순차적으로 방사를 하게 되고 그 방사를 했을 때 이제 전자기파가 표적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신호를 인식함으로써 2차원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전자기파를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광학 기술과는 달리 낮밤 관계없이 관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군사나 민간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SAR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광학 센서에서 매그니튜드만 가지고서 이미지 분류를 시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SAR 영상 자체에서 픽셀에 대한 복소수 값으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소수 값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매그니튜드뿐만 아니라 페이즈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서 이런 페이즈의 정보가 과연 이미지 분류를 하는데 얼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더가 표적 물체에 대해서 이제 전자기파를 방사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레이더가 지표면과 이루고 있는 이 선과 그리고 이 레이더가 발사한 이 전자기파 사이를 이루고 있는 이 각도가 이제 디프레션 앵글이 되게 되는데 이 디프레션 앵글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에 대한 특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상 래핑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위상 래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섭계나 SAR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위상의 데이터가 특정 주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간섭계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SAR 데이터의 특징상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위상 차이가 위상의 순환성에 부합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에서 2파이에서 조금 더 각도가 커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값은 2파이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속적인 값으로 측정이 되어야 할 값들이 불연속적인 값으로 측정이 되게 되면서 위상의 순환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점과 그런 그 위상 래핑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위상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물리적인 위상 차이를 왜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위상 래핑 문제를 개선을 하는 것은 언래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위상 래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페이즈 값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즈를 코사인에다가 집어넣고 사인에다가 집어넣은 그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배경 지식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인데요. MSTAR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 MSTAR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SAR을 활용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연구에 자주 사용이 되는 데이터셋으로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미국 공군연구소가 주도하여 함께 수집한 데이터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서 측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셋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표적 물체를 설정을 하고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STAR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클래스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이 네 가지 클래스별로 총 네 가지의 디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물체 이미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데이터셋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되었고
약 1,700여 개 정도의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CNN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증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닉스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복소수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2D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AR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복소수 값을 통해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로 변환되었을 때 가지는 그 물체만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크기와 위상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고, 이를 정교화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를 도입할 준비를 하였고, 그 이외에도 과적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 증강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SAR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제 SAR 데이터 자체에서 제공이 되는 그 복소수 자체를 그냥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으로 그냥 두 개의 필터로 나눠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페이지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CNN 학습 모델은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먼저 그리드 설치로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먼저 하였는데요. 러닝 레이트랑 배치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고서 각각의 이제 변수들을 설정을 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폴더로 나누어서 이제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외에도 이제 CNN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드랍아웃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 입력 형태를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CNN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하였는데, 4가지의 형식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기본으로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오리지널 페이지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여서 이 페이지를 0으로 고정을 시켜서 매그니튜드만의 그 영향력을 확인을 하기 위한 제로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로 페이지에다가 무작위적인 변동을 주는 것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기 위한 유니폼 랜덤 노이즈를 추가한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오리지널 페이지에다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추가를 함으로써 모델의 로버스니스를 평가를 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맨 처음에 진행했던 연구는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이용을 했을 때와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을 이용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최적의 조합을 얻어낸 것을 토대로 한계 정확도를 특정을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였고, 총 F 수를 30으로 고정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게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이용한 것이었고, 이게 이제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나왔던 차이점을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공이 하나 더 붙은 것 같긴 한데요. 먼저 러닝 레이트가 이제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를 이용할 때 더 작게 나타나고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을 이용할 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데이터의 물리적 특성을 그대로 명시적으로 분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매그니튜드랑 페이지가 계산을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신경망에 안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낮은 학습률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분류되어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반대로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은 데이터에서 직접 추출한 값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포 범위가 넓고 값의 변화가 커서 입력 데이터의 복잡성이 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높은 학습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값이 그 러닝 레이트 값의 차이가 났다라고 먼저 분석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매그니튜드랑 페이지에서 나왔던 결과값과 리얼과 이미지너리에서 나왔던 결과값을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accuracy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로스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각각이 이제 89%랑 85.92%로 수렴을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이용한 경우가 좀 더 높은 정확도로 수렴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같은 진행 방식에서 이제 검증 정확도와 검증 손실을 함께 비교를 해본 결과 F급수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사실 검증 손실이 조금씩 증가하거나 유지되면서 성능 향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얼리 스타핑이 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각각 이제 88.4%와 84.7%로 학습한 내용과 유사한 정확도가 나와서 예측 성능을 제대로 잘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페이지의 형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도 매그니트랑 페이즈였던 것과 리얼과 이미지널이었던 것을 구분을 해서 총 8번의 이 CNN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먼저 오리지널 페이지에서는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그니트랑 페이지를 이용했을 때 약 4%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로 페이지와 유니폼 페이지를 이용을 했을 때 페이지의 정보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아니면 무작위 값에 의해서 왜곡이 된 경우에는 극심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지가 CNN 기반 이미지 분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우시안 페이지를 확인을 했을 때는 모두 정확도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페이지 정보를 완전히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그 노이즈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의 평균값이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달라짐에 따라서 CNN의 이미지 분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페이지의 정보가 왜곡되는 정도가 커지면서 이미지 분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이용한 경우에서 이제 노이즈에 의해 왜곡되는 정도가 더 적다 보니까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반대로 리얼과 이미지너리는 페이지에만 노이즈가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르게 리얼이랑 이미지너리 값 두 개는 모두 다 이제 페이지에서 나오는 값이기 페이지에서 도출되는 값이기 때문에 둘 다 노이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서 비교적 성능 저하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정보 자체가 SAR 영상의 표적 부분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페이지 정보가 왜곡되거나 손실되었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페이지를 처리하는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리얼값과 이미지너리값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데이터 손실이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데이터의 복잡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소수 데이터를 그대로 복소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통섭 연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무리가 일 많이 했다고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하고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그 애플리케이션이 군사용으로 지금 쓰는 것과 1차적인 목적인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쓰는 활용하는 것이 군사용. 네, 1차적인 목적. 거기에 이제 좀 더 성숙되고 그 단가가 내려가는 우리 생활에 쓰는 것까지도 이제 학생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마지막 그 질문은 또 내가